네, 교수님. 오늘 초독 시작하겠습니다. 신장내과 전임의 김양현입니다. 오늘 준비한 초독은 인터내셔널 오스테오포로시스 파운데이션에서 발표한 CKD 환자에서 오스테오포로시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업데이트와 리뷰입니다. KD고에서는 생화학적 전해질 이상, 뼈질환, 혈관과 연조직 석회화 등의 합병증을 합한 전신질환을 만성콩팥병 미네랄 뼈질환 CKD MBD로 정의하였습니다. CKD 스테이지 3B 이상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골밀도 검사를 하여 골 감소증이나 골대공증에 준할 때 CKD with low MBD라고 부르고 골절 위험도를 예측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진행함에 따라 증가하는 골절은 심혈관계 질환과 감염 이외에 만성 콩팥병 환자의 중요한 합병증이므로 빈도랑 특징, 진단, 관리와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CKD 환자에서 오스테오포로시스의 정의입니다. WHO에서 골다공증이란 골량의 감소와 골조직의 미세 구조의 결함으로 뼈의 약화와 골절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된 전신적인 질환으로 골격계의 질환으로 정의합니다. 덱사 검사를 통해 정상적인 젊은 성인의 골밀도에 비해 마이너스 2.5 표준 편차 이하인 경우를 골다공증이라고 하고 있고, 이는 뼈의 미세 구조와 질은 무시하고 뼈의 양에만 중점을 두었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골다공증은 CKD, MBD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므로 일괄적인 적용은 위험하고, 골절력이 있는 50세 이상의 CKD 환자는 BMD 평가 없이도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BMD를 통한 뼈의 양뿐만 아니라 뼈의 질을 측정하는 것도 이러한 문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레날 오스테오 디스트로피 ROD는 본 볼륨, 턴오버 방해와 무기질 침착의 감소로 본 스트렝스가 손상된 것을 말합니다. 골절에 대한 본 스트렝스는 본 퀀티티와 본 퀄리티로 구성됩니다. CKD4-5 환자에서는 골절 위험을 높이는 것이 뼈의 양뿐만 아니라 질의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능 저하에서 매우 자주 그리고 초기에 나타날 수 있고 CKD 말기에 더 저명하게 나타납니다. 골다공증은 하이 또는 로우 턴오버 본 디지즈로 표현이 됩니다. 로우 턴오버는 초기 CKD 단계에서 퍼져 있는 반면에 하이 턴오버는 그 이후에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역학입니다. CKD는 오스테오포로시스의 독립적인 위험인자이고, 특히 신기능 저하된 상태에서 오스테오포로시스, 오스테오페니아의 발병률이 증가합니다. GFR 60 미만의 환자에서는 최소 2배 더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CKD 환자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18%에서 36%입니다. 그리고 골 감소증은 최대 57%의 환자에서 발견됩니다. 골다공증과 골절의 경우 ESKD 환자들 특히 복막투석보다 혈액투석에서 현저하게 높았고,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CKD 여성과 노년의 환자에서 골다공증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취약성 골절은 골다공증의 가장 나쁜 결과 중 하나이고, 특히 CKD 환자에서 그렇습니다. 투석 전 CKD 환자의 경우 전체 골절 위험이 2배, 트로칸터 골절 위험이 5배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ESRD 환자는 일반인보다 골절 위험이 최대 8배 높았고, 특히 골절 후 CKD 환자에서 사망률이 정상 성인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습니다. 패소제네시스입니다. 건강한 뼈는 뼈의 형성과 흡수 사이의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이 두 과정 사이의 불균형은 뼈 손실과 골다공증을 초래하게 됩니다. 뼈 조직은 두 가지 주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형 콜라겐인 유기 성분과 칼슘인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가 포함된 무기질 부분입니다. 피질골은 골량의 80%를 차지하고 해면골은 20%를 차지해서 피질에 비해 취약합니다. 뼈 형성과 제흡수의 불균형은 뼈 손실의 주요 메커니즘입니다. 고령, 당뇨병, WNT 억제제 증가, PTH 저항성, 과민 반응 등이 로우 턴오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가상선 절제술과 칼슘, VDRA, 석회화 약물의 남용은 로우 턴오버의 또 다른 요인이 됩니다. 높은 FGF23 수치는 비타민 D의 활성화를 억제합니다. 고인산 혈증과 저칼슘 혈증은 하이퍼파라사이로이디즘을 유발하고, 더욱이 VDR과 칼슘 센싱 리셉터의 하향 조절과 OPG 랑클 경로의 교란 모두 하이 턴오버에 기여하게 됩니다.
앞의 내용에 대해 이제 정리를 하자면 신장 질환 환자에서 본 로스는 다요인성입니다. 요독성 환경과 비타민 D 대사의 이상, 칼슘과 인의 균형, 부갑상선 호르몬이 ROD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교란된 생식성 호르몬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헤파린, 비타민 K 기량제, 이뇨제, PPI 등 CKD 환자에서 사용되는 많은 약물이 골다공증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FGF23는 골세포 인산 호르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레날 튜뷸라 포스페이트의 재흡수를 억제합니다. FGF23 레벨은 CKD 환자에서 초기에 고인산 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적응 메커니즘으로 증가하지만 비타민 D의 활성화를 억제하고 이하 작용을 증가시킵니다. 김양현 초기 선생님, 네, 그런데요, 우리 PK 학생들이 네. 공지가 변경된 공지를 못 받아가지고 아직 못 들어왔거든요. 조금만 네, 교수님. 이따가 할래요? 죄송합니다. 네, 들어왔네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초기 비타민 D 결핍과 부전, 그리고 후에 고인산혈증 둘 다 세컨더리 하이퍼파라사이로니즘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의 칼슘 수치의 감소는 부갑상선 과형성을 자극하고 그 결과 비타민 D와 칼슘 센신 리셉터 모두의 발현이 감소합니다. 스클레로스틴과 디코프먼은 강력한 WNT 베타카테닌 신호 전달 경로 억제제입니다. 이들은 주로 뼈 형성을 억제하고 뼈의 흡수를 덜 증가시키므로 로우 턴오버의 촉진제가 됩니다. 반면에 랑클 OPG 경로는 뼈 리모델링을 조절합니다. 랑클 OPG 비율이 높을수록 골세포 형성이 증가하고 CKD 환자에서 하이 턴오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액티빈 A는 TGF 베타 사이토카인입니다. 하이 턴오버를 유발하는 초기 공동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진단검사입니다. 프랙처 리스크 어세스먼트 툴로 프락스는 일반 환자군에서 병력 중 위험 요인과 덱사 결과의 대퇴골 경부 골밀도를 이용해서 주요 골절의 10년 후 위험도를 산출하는 도구입니다. CKD 환자에서는 CKD MBD가 위험 요소로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 한계가 있으나 최근 해외에서는 연구를 통해 골절 위험이 높은 CKD 환자에서는 사용해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는 피지뼈에 문제가 있으므로 덱사보다는 QCT가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이나 비급여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서 덱사 검사를 주로 사용합니다. 트라베큘라 본 스코어라고 불리는 TBS는 덱사 검사를 전후방 영상에서 미세굴 구조를 대리 측정하는 것이고 QCT와 트라베큘라 본의 두께, 연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골 표지자는 골 형성 표지자와 골 흡수 표지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골 형성 표지자는 혈액에서 P1MP, 오스테오칼신, 본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 등이고 골 흡수 표지자는 혈액 및 소변에서 CTX, 혈액에서 TRACP, 그리고 PTH 등이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는 본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와 PTH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골 표지자는 향후 추가적인 골 소실이나 골절 위험을 예측하거나 골다공증 치료제의 선정이나 치료 반응을 볼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CKD 환자에서 본 헬스 어세스먼트입니다. 뼈의 강도는 뼈의 양과 질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덱사와 컨시에이티브 CT는 본 퀀티티를 평가합니다. 덱사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방사능 노출이 적고 KD고 가이드라인에서 이니셜 스크리닝으로 추천됩니다. 그러나 골절 위험도가 낮게 측정되거나 민감도가 낮고 바스큘라 칼시피케이션에 영향을 받습니다. QCT는 코르티컬 본을 구분하고 베스큘라 칼시피케이션에 영향을 적게 받지만 비싸고 방사능 노출이 있어서 흔히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본 퀄리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덱사 트라베큘라 본 스코어가 뼈의 해면질의 구조를 분석하는 동안 본 턴오버 마커는 본 리모델링을 나타냅니다. 이 마커들은 침습적이지 않고 하이 또는 로우 턴오버를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본 바이옵시와 하이 레졸루셔널 컨시에이티브 CT는 뼈의 질과 양을 평가할 수 있으며
더 정확한 검사이긴 합니다. 하지만 본 바이옵시는 신습적이고 HRQCT는 비싸서 검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CKD에서 주로 덱사와 본 턴오버 마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KD에서 오스테오포로시스 매니지먼트를 피라미드로 나타낸 표입니다. 제일 아래층에는 먼저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금연, 그리고 알코올 섭취 제한으로 모든 환자에게 권장되어야 합니다. CKD, MBD의 생화학적 이상인 비타민 D의 결핍, 고인산혈증, 하이퍼파라사이로즘을 교정하는 것은 골다공증의 특정한 약물 치료를 하기 전에 필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특정한 환자군에서 하이 턴오버 본 디지즈 환자들에게 안티리솔티브가 본질적으로 유용하긴 하지만 로우 턴오버 환자에게서는 아나볼리스가 더 효과적입니다. 파라사이로딕토미는 저항성 하이퍼파라사이로이디즘의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CKD 환자에서 골다공증 치료는 골절 위험을 줄이는 것 외에 뼈의 질량과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양리학적인 접근이랑 그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비양리적 접근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양리학적 접근법에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금연, 알코올 섭취 제한, 체중 유지를 위한 운동이 포함됩니다. 저인성 식단은 인 부하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을 섭취를 제한하게 되면 잠재적으로 근육 낭비를 일으킬 수가 있고 단백질 섭취를 같이 줄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 단백질 비율이 낮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양리학적 접근입니다. CKD 환자에서는 CKD MBD 매니지먼트가 우선이 돼야 합니다. 칼슘과 인상 감소를 위해 비타민 D 수용체 활성제인 VDRA, 칼슘이메틱스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칼슘과 인의 항상성을 조절하고 PTH 과잉 분비를 억제하고 뼈 건강을 개선함으로써 골절 위험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칼슘과 VDRA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칼슘 균형과 바스큘라 칼시피케이션이 악화되고 심혈관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티리솔티브 아나볼릭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티리솔티브에는 데노주맙, 비스포스포네이트, SERM이 있고 아나볼릭스에는 테리파라타이드와 그리고 로모소주맵이 있습니다. 안티리솔버티브는 골다공증 관리에 도움이 되고 일반적으로 그 로우 턴오버의 증거가 없는 CKD 환자의 초기 단계에서 사용이 됩니다. 먼저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진행된 CKD에서 BMD 증가를 위해 투여하고 GFR 30 이상의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이 턴오버에 유리하고 로우 턴오버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신장으로 배설이 되기 때문에 CKD 환자에서 신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데노주맙은 CKD 1에서 4의 폐경 여성에서 BMD를 증가시키고 골절을 감소시킵니다. 투석 환자에서도 BMD 증가를 감소시키고 BMD를 증가시키고 PTH를 800에서 1000인 투석 환자에서 투여 시 PTH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데노주밥은 CKD에서 하이포칼세미아를 유발할 수 있고 중단 시 본 로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SERM은 투석 중인 폐경기 여성에서 룸바 MBD를 증가시키지만 페모랄나게 BMD를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PTH, P 발표에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나볼릭스에서는 테리파라타이드, 아발로파라타이드가 있고 로우 턴오버에서 본 포메이션을 향상시키고 룸바 MBD를 증가 또는 유지시킵니다. 미드 또는 모더레이트 CKD 폐경 예상에서 골절률을 감소시킵니다. 이들은 부작용이 좀 거의 없는 편입니다. 로모소주맵은 룸바 피모랄 BMD를 증가시키거나 스켈레탈 칼시피케이션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추가로 살펴보면 안티리솔티브는 골다공증 관리에 도움이 되고 일반적으로 로우 턴오버가 증거가 없는 CKD 환자의 초기 단계에서 사용합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신독성이 있어 저칼슘 혈증과 별개로 하이 턴오버를 가지는 진행성 CKD 환자에게 데노주밥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SERM은 BMD를 증가시키고 피모랄 내계배에 비해서 허리 척추 BMD를 더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BMD를 개선하고 골절 발생을 줄이는 데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보다는 효과가 적습니다. 아나볼릭스는 CKD 환자, 특히 로우 턴오버 환자의 골다공증 관리에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테리파라타이드, 아발로파라타이드는 경도에서 중등도의 CKD 환자의 뼈 형성을 촉진하고 특히 척추 골절률을 감소시킵니다. 여러 연구에서 투석 환자들에게 테리파라타이드의 사용의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했습니다. 로모소주맵은 WNT 시그널링의 음성 조절기인 스클레로스틴에 대한 단일 클론 항체입니다. 뼈 형성을 증가시키고 뼈 흡수를 감소시킵니다. 이 표는 앞서 설명한 약제들의 실제 도주와 GFR 컷오프이며 환자 개개인의 칼슘과 포스포러스 수치도 약제 사용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CKD 환자의 골다공증 선별 및 관리를 정리한 접근법입니다. CKD 환자에서 MBD와 임산적인 골절 리스크를 평가합니다. 먼저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되고 CKD MBD 매니지먼트를 하고 덱사를 1년에서 2년에 한 번 시행해서 T스코어와 골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 전에 본 턴오버 마커를 평가하고 안티디소티브 에이전트 또는 애나볼릭 에이전트를 투여할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 표지자가 애매한 경우에는 본 바이옵시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컨더리 하이퍼 파라사이로이디즘은 혈전 칼슘이 낮거나 정상이거나 심지어 높은 것과도 다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갑상선 절제술의 정증은 약물 치료를 실패한 경우입니다. 터시어리 하이퍼파라사이로이디즘은 신장 이식에 성공한 후에도 지속이 되는데 이는 확장된 부광석선의 일부가 자율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약물 치료에 내성이 있으므로 하이 턴오버에 이어서 2차적인 뼈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과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외경상 정상적인 부갑상샘을 작지만 적절하게 기능하는 부분을 남겨서 다이내믹 본 디지즈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률 및 골절 위험 증가에 관련된 부가상선 기능 저하를 피하기 위해서 PTH는 150에서 300을 타겟으로 합니다. 대부분 대사 이상은 신장 이식 후에 되돌릴 수가 있지만 CKD, MBD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신장 이식 수혜자들은 덱사이에 측정된 BMD의 대부분을 이식 후 첫 한 해 동안 다 잃어서 골다공증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신장 이식 후의 골다공증의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시간 및 용량 의존적인 방식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더 그 골다공증 위험을 유발하게 돼 있는데 처음에 낮은 용량에서도 치료 첫 달 내에서 골절의 위험도를 같이 증가시킬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데노주맥 같은 안티리솔티브 세라피는 하이 턴오버 환자에게 특히 유용한 편입니다. 결론입니다. 골다공증은 CKD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고 어버노멀포는 CKD에서 뼈 손실을 더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골절이라는 이런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기반으로 해서 환자 개개인마다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 CKD에서 본 헬스를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네, 네. 잘 안 합니다, 교수님.
포5에서는 일단은 데노주밥 사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에요, 교수님. 아니요, 저는 따로 사용해본 경험이 아직 없습니다, 교수님. 저도 솔직히 뭐, 추석하는 환자의 오스테오포로시스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표시자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데노주맵이 그냥 클리니컬하게 조금 적응적이 된다 하면 이제 좀 쓰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언제 끊어야 될지 그게 참 문제인 것 같고, 그, 이제 여러 가지 뭐 표지자는 있는데, 결국은 파이널의 결정은 이 환자 프랙처가 오면 정말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냥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선생님 어떻게 하시는가요? 대노주밥, 대노주밥. 예, 교수님, 저는 이식하고 나서 이제 하이퍼칼세미아랑 PTH 올라 있는 분들하고 오스테오포로시스 있는 분 해서 한 두세 분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노주밥치를 어느 정도 떨어뜨리나요? 양현 선생님, 아까 이야기할 때 대노주맵이 PTH 어느 정도 떨어뜨리는 걸로 돼 있던가요? 교수님 어느 정도 떨어뜨리는지는 어, 예, 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근데 뭐 이식한 환자도 오랫동안 투석을 하다가 이식한 환자들은 또 좀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약 쓰는 것이. 저는 주로 파라사이로이덱토미를 선택을 합니다. 그 이식하고 이제 그 터셔리 하이퍼파라사이로이디즘이 해결이 어 어느 정도는 이제 이식신이 좋으면 이렇게 잘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안 돼가지고 계속 그 스톤 생기고, 그 다음에 하이퍼캘세미아 10일 이상, 10일, 12 막 이렇게 됐던 환자들 이식하고 나서 또 레그파라를 이제 투여를 하다가 안 돼서 결국은 그냥 하이퍼파라스타이로이덱토미를 했는데, 이게 데노스맵이
또 그게 조절이 가능하면 조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는 할 것 같네요. 투자가 오래 하지 않아요. 아, 저는 외과에서 수술, 네, 했었어요. 음. 음. 그 아까 포스페이트 프로테인 레이셔가 조금 낮은 거를 먹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계란. 음. 혹시 뭐 다른 선생님들 질문 없으세요? 우리 서화영 선생님 그 환자들 저인 식사할 때 교육할 때 뭐 궁금했던 거 없으세요? 아니면 환자들이 많이 궁금해한다든지? 없으세요? 우리 PK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 혹시 뭐 질문 없으시면 마칠까요,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